이 MBC 보도를 보면은 이 MBC 보도에서는 이 모릭 교수가 텍사스 한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동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석유공사의 팀장 A씨의 지도 교수였던 걸로 확인이 된다. 근데 이 A 교수는 뭐냐? A 교수는 방금 말씀드린 텍사스 휴스턴의 아브레온의 집에 똑똑똑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다 친구네? 그래서 그렇죠. 석유공사한테 너네 뭐냐? 라고 물었더니 석유공사가 뭐라고 했느냐? 다 전문가들이니까 서로 알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MBC 보도 내용입니다. 이 예상축이 크게 걸릴 수 있네. 네, 이거는 이제 말씀한 대로 석유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는 건 다 반겨요. 나오는 건 역대 정권에서 산유계획금 껐던 것이지. 그렇죠.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석유 나오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무능함을 한 번 더 증빙하는 거다. 그러니까 퇴임을 앞둔 임기가 만료된 사장, 석유공사 사장이나 은퇴 대상 간부가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우드사이드는 정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 가망 없다고 갔으면 다시 그냥 사업을 추진하면 돼요. 다시 분석하고 다시 광고를 확장해서 어디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장소를 가지고 가서 이 액트지오에서 어떤 그 신내림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여기는 나온다. 그랬더니 그거를 들고 보고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 그래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내 지지율도 떨어지고 내가 할 말도 없었는데 오케이 하면서 속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커넥션이 이게 대통령실 주도하에 안 됐을 거라는 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 다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선정 과정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이게 산유국의 꿈보다는요. 이게 부패의 꿈이 있습니다. 그 부패의 꿈이 보여요. 부패의 꿈.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선정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가 들어갈 수 있는 향후에는 5천억 달러 이상, 그렇죠. 1조 원이라 쓴 국책 사업 자체를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3년 동안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자고 했으니.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민주당이나 이 야당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키고 저는 이 액트지오에 대한 대왕골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국가 예산 막대한 예산들이요 정말 이 바닷속에 다 소몰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기업인들과 향후 주가에 그 개입된 사람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적정량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아브레오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대통령은 막대한 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2천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대국민 사기극처럼 느껴지는 게 성공할 확률이 아브레오 말이나 대통령의 말로도 20%잖아요. 근데 지금 140억 배럴 2천조 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확률적 통계로 보면 1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량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20% 곱하기 10%를 하면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의 확률로 2천조 원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면 그게 막대한 양이고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초를 치면서 말하는 게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인가. 굉장히 속보이는 행태고 굉장히 얕다.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얕고 너무 또 본인의 지지율이랄지 뭔가 입속에 보이는 거에는 굉장히 좀 빠르다. 근데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요 국가적으로 국정브리핑을 처음 한 거잖아요. 이분이 1호죠, 1호. 첫 번째. 첫 국정브리핑을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의 확률을 매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2%의 가능성을 2천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심한 뻥을 칩니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국정브리핑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로또 명당이 있어요. 거기에 로또가 당첨이 잘 된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시골에 상경한 사람이 서울에 무슨 어디 목동에 가면 1등 당첨이 된다더라. 그렇죠. 알려주니까 거기 가서 본인의 돈 한 10억 정도
거기다가 그냥 투여하는 거 나올 때까지 그냥 돈을 계속 넣는 거야. 로또가 될 때까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2%의 확률은 그런 확률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고 아주 분석적이고 그렇게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네. 말한 대로 20%, 10%까지 해서 2%의 확률을 가지고 그냥 될 때까지 돈을 쏟아붓겠다는 그렇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대통령이 국정 1호 브리핑으로 했다는 게 뭐 이제는 뭐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약간의 고마움은 있어요. 어떤 고마움? 대통령이 만약에 국정브리핑을 안 했으면 네.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를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아, 그렇지. 아브레우가 이걸 하고 그렇죠. 아브레우 박사가 이걸 하고 그거 받아가고 석유공사는 뭐 시추를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타가고 네. 그리고 뭐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고 막 하면서 뭐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네. 다 이거 세일즈를 하고 있고 뭐 근데 국민들은 그게 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이걸 뻥 터트리는 바람에 네. 이렇게 해서 다 와서 보니까 네. 지금 이런 관계들을 다 밝히게 됐고 평론가도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며칠째 이거를 몇 주째 하는데 예. 약간의 고마움 정도가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이 바로 지금 민주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뭐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이거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 어떻게 해서 뭐 일정 같은 게 나온 게 혹시 있어요? 일단 다음 주까지 네. 상임위 7개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좀 상임위는 들어와서 기다려준다. 일 좀 해라라는 네. 것이고 법사위는 다 저희가 갖고 왔잖아요. 예.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등등 다 위원장들이 했고 예. 지금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병 특검 부분들 네. 그것도 지금 상정을 해서 네.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그런 요구를 국민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춤거리고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는 측면에서는 외우가 좀 간결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다 마련돼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머뭇거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금 열고 나서 특검 민주당이 뭐 상임위 열어서 통과시키면 한 달 뭐 빠르면 한 달 안에 하나씩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에 대해서 거부권을 방지하는 거부권 방지법을 전현희 의원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거 같은 경우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법을 만약에 이제 의결을 해서 올렸어. 그러면 그 법 자체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거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좀 그래서? 다퉈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자생 헌법에 보장된 부분이고 예. 이거를 법률로서 예. 제한적으로 예외조정을 두는 것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징적으로 국민들은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뭐 입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은 빨리 좀 처리돼서 속 시원하게 좀 진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왜 민주당에서 법사위, 그러니까 국회를 이용해서 예. 상임위에서라도 증인신문 형식을 빌려서라도 관련자들을 불러서 수사하듯이 진술을 듣겠다. 예. 이런 계획을 또 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서든 좀 진실이 밝혀지는 작업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연아 평론가 마지막 할 말 없죠? 예. 할 말 다 있어요? 했습니다. 다 했죠.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